짠.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번에는 0점치 맞춤 저번에 동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요 0점치 맞춤에 대한 낚시 요령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바빴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텀이 좀 많이 길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어 낚시에서 찌맞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전 시간에 설명한 0점 찌맞춤, 요 0점 찌맞춤에 대한 낚시 요령,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거는요, 낚시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뭐 올림이든 내림이든 어떤 낚시든 이 채비 정렬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이 모든 낚시에서 캐스팅 후 채비가 바닥에 안착하기 전에 또 이 말을 하면 바닥에 안착하기 전에 이게 언제냐? 우리가 이제 캐스팅을 하잖아요. 이렇게 떡밥 달아가지고 낚시 장대 가지고 캐스팅을 딱 했을 때 찌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봉돌이 바닥에 닿을 때쯤 되면은 봉돌과 낚시 찌까지의 원줄이 이제 일자가 되는 순간부터 찌는 일어섭니다. 자, 그러면 이 채비가 바닥에 안착하기 전, 그러면 캐스팅한 채비에서 찌가 일어서기 전,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요거. 원줄을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는 습관을 가져라. 이게 뭐냐 하면, 자, 채비를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낚싯대를, 초리대를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게 되면은 원줄에서 찌까지 연결된 원줄이 수면 위에 떠 있어요. 떠 있어가지고 이게 착착착착 찌까지 가면서 물속으로 이렇게 잠겨 들어가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딱 가면서 찌가 턱 일어서면서 원줄이 수면 밑으로 다 가라앉는 이제 그런 것이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까지 낚싯대 초리대를 물속에 담갔다가 이제 찌가 일어서면서 원줄이 수면 밑으로 다 가라앉게 그랬을 때에 이제 낚싯대를 받침 틀에다가 고정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좋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원줄이 수면 위에 떠 있으면 겉조류나 속조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겉조류가 일어날 경우에 원줄이 수면 위에 있으면은요, 겉조류에 의해 가지고 물이 쭉쭉쭉 흘러가죠. 그죠? 이 꽃, 화분, 아니면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것이 낚시를 할 때 보면은 둥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대류 현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바람이 불 때, 그러면은 이 원줄이 바람 부는 방향, 대류 현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물이 흘러갈 때 수면에 떠 있는 원줄이 쭉 흘러가게 되면은요, 찌가 이렇게 있다가 이 원줄이 찌를 끌고 가잖아요. 그죠? 찌를 끌고 가면 이게 찌가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어느 정도 또 있다가 또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이래 되면은 이게 입질하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채비가 바닥에 안착하기 전에 반드시 원줄을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이건 바닥이나 내림이나 올림 낚시나 다 똑같습니다. 이거 신경 써서 낚시하시면 더 좋겠고요. 두 번째, 챔질 타이밍 잡는 건데요. 이거 요번에 제가 진교에 있는 송원지에 다녀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물을 빼고 있더라고요. 물종대에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논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상류
이 갈대밭 쪽에 앉아서 낚시를 하려고 갔는데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제 방에 앉았습니다. 제 방에 올라가니까 낚시를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기 좀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못 잡았대요.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 밤에 저녁에 왔대요. 얼마나 했습니까? 한 마리도 못 했대요. 입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는 그래서 그 좀 멀리 그 제 방에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이 붕어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엄청 잡았어요. 그 잡다가 좀 씨알이 좀 많이 작아졌더라고요. 잡다가 다시 이제 점심때쯤 해가지고 그 낚시를 하셨던 분한테 가니까 지금도 또 낚시를 하고 계세요. 좀 낚았습니까? 하니까 한 마리도 못 했습니다. 참. 그래서 그 제가 그 채비하고 떡밥을 보니까 그 수심이 되게 한 3m, 3m 5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입질도 못 받는 거예요. 입질 딱 3번 받았어요. 3번. 못 잡아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 송원지나 아니면 뭐 지금은 낚시가 이제 금지되어 있는 뭐 고성의 대가지, 뭐 진성의 뭐 상촌지 이런 데 가면 다 그 희날이거든요. 수심이 거의 다 3m가 넘습니다. 여기 희날이일 때 요건 이제 붕어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수심이 2m가 넘으면은요, 찌가 쭉 올라와 가지고요, 찌가 자빠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찌의 몸통이 보여요. 이럴 때 챔질을 탁 하게 되면 후킹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찌가 이렇게 쭉 올라올 때, 거의 다 올라왔다 할 때 내가 탁 당기게 되면 허챔질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아마 좀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고, 또, 요번에 그 낚시를 가서 저하고 만났던 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이제 완전히 그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채비하고 그 떡밥을 다 설명해 드리고 같이 낚시를 즐기다가 이제 왔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붕어 그 찌맛과 손맛을 많이 보셨던 그런 며칠 어제네요. 어제입니다. 어제. 그래서 이게 찌가 올라와서 자빠지를 할 때 챔질을 해야 후킹이 된다. 이런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떡밥의 선택과 템포 조절. 이 떡밥인데요. 자, 먼저 시간에 제가 올려드렸던 0.찌 맞춤에 대해서 이 곡물류 떡밥을 가지고 낚시를 할 때 이 0.찌 맞춤 하게 되면 고기 못 잡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 보세요. 떡밥 낚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글루텐입니다. 글루텐. 이 글루텐은 뭐니 해도 점성이에요. 점성. 내가 떡밥을 물을 넣어가지고, 자, 떡밥과 물의 배합은 글루텐은 대개 1대1, 아니면 아주 물성을 아주 묽게 할 때는 1대 1.5. 요게 이제 글루텐이고요. 물입니다, 물. 이 물은 1.5까지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원래는 1.2 정도까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1.5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낚시할 때는 대개 1대1로 보편적으로 낚시를 하고, 좀 빨리 풀리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1대 1.2 정도로 해서 물을 좀 더 많이 넣고 낚시를 하게 되는 게 이제 글루텐인데, 이거는 뭐가 좋다? 점성이 좋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낚싯바늘에 오래 붙어 있어요. 이게 잡음감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옛날부터는 이제 글루텐 단품으로 이제 낚시를 많이 했어요.
글루텐 단품이라 하더라도 이거 옛날에는 이제 바닐라 그리고 딸기 뭐 이 두 가지 가지고 거의 낚시를 많이 했습니다. 마르큐사가 그 떡밥 장사를 정말 잘했었죠. 우리나라에 그 수출을 해가지고. 자, 근데 지금은요, 그 글루텐에다가 어분, 딸기, 바닐라, 자, 옥수수, 뭐, 메쉬 포테이토, 이거 뭐 대립 종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 같이 브랜딩을 해가지고 제품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옥수수 어분 글루텐, 요번에 출주해가지고 낚시한 게 이제 옥수수 어분 글루텐이고요. 딸기 어분 글루텐, 이것도 아주 많이 쓰이고요. 옥수수 어분 글루텐은 딸기 어분 글루텐에 비해 가지고 점성이 조금 더 뛰어납니다. 딸기 어분 글루텐은 색깔이 그 빨강색이기 때문에 그 물이 낚시하는 장소에서 그 물이 아주 맑을 때는 그 딸기 어분 글루텐이 더 좋습니다. 왜? 붕어가 색을 구분할 때 무슨 색을 구분할 수 있다? 빨강색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물이 약간 흐리거나 이럴 때는 집어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풀림을 빨리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붕어들을 그 냄새를 가지고 후각을 이용해서 붕어를 집어할 때 사용할 때는 그 집어를 원할 때는 집어제를 더 넣고 어분을 더 넣고 이렇게 하고요. 이제 그 맑을 때는 빨강색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빨간색 그 어분 글루텐을 쓰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런데 이제 수심이 깊을 때는 내려가면서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루텐이 그 1대 1.5가 돼버리면은 글루텐이 빨리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더 점성이 뛰어난 것이 딸기보다는 옥수수 어분 글루텐이 더 오래 갑니다. 바늘에 붙어 있는 시간이. 그래서 수심이 그 진기호에 있는 송원지의 그 제방권의 낚시가 되게 3m 정도가 이제 약간 넘기 때문에 옥수수 글루텐이 더 인기가 좋은 이유입니다. 자, 요거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글루텐 떡밥을 사용할 경우 점성이 우수해서 바늘의 잠분감이 오래 가지만, 자, 이거예요. 곡물류 떡밥을 사용할 경우, 곡물류는요, 뭐가 없습니까? 점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떡밥을 물에 이길 때, 곡물류 떡밥에는 물을 아주 작게 넣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캐스팅을 합니다.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0점 찌맞춤보다는 약간 더 무거운 찌맞춤. 이래가지고 뽕돌이 바닥에 쿵 떨어져가지고 곡물류 떡밥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그대로 자리 잡고 앉아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늘에서 빨리 풀려버리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찌맞춤으로 만들어줘야 바람이 불거나 대류에 의해 가지고 찌가 흔들리면 찌에서 봉돌까지 연결된 원줄이 또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럼 봉돌이 움직이면은 곡물류는 바늘에서 이탈하게 되고요. 그럼 입질은 없죠. 제가 송원지에 갔을 때 그 낚시하시는 그 입문자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곡물류에다가 그 어분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럴 때는 수심이 어느 정도 있고 유료 낚시터에 대류 현상이 아예 없는 장소에서 그 낚시할 때는 이게 통하는데 노지에서 수심이 깊은데 제방권에서 낚시할 때는 이거예요. 그 떡밥이 오래 붙어 있질 않아요. 던져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멍때림이에요. 멍때림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입질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옥수수 어분 글루텐을 제가 드렸고 채비를 다시 찌맞춤 말씀드렸고 그 이후부터 많은 손맛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찌 올림의 속도.
나루도에 가면은 요번에 이 로켓 좋았어요. 성공했습니다. 근데 우리 낚시할 때 찌가요, 촥 이렇게 내가 참질할 수 없을 정도로 찌가 빨리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요, 이 봉돌의 무게 조절은 이거는 둘째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옛날에는 봉돌에서 이 바늘까지 요 길이, 즉 목줄의 길이가 뭐 5cm 뭐 이 정도 이렇게 짧게 썼거든요. 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10cm에서 15cm. 저는 이제 12cm로 해가지고 낚시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12cm로 해도 찌가 빨리 그냥 미사일처럼 쭉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목줄의 길이를 15cm에서 20cm로 더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찌가 빨리 올라오던 것이 천천히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봉돌의 무게는 0.찌 맞춤에서는 이거 뭐 그대로 놔두고요. 그대로 두고 목줄의 길이를 좀 더 길게 이렇게 하면서 아주 천천히 내가 참질하기 좋은 속도로 찌가 올라올 때 후킹 할 수 있는 참질, 요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0.찌 맞춤에서 캐스팅 했을 때의 원줄 수면 밑으로 넣기, 그 다음에 참질 타이밍 잡기, 그 다음에 떡밥 선택하는 거, 요 템포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찌 올림 속도 조절하는 거. 자, 여기 한 가지 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낚시를 하는데 이게 수면입니다. 수면 캐스팅을 했어요. 자, 찌가 예를 들어 가지고 50cm 짜리 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찌가 이렇게 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기 몸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닥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을 때 여기에서 낚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초리대는 물에 여기 수면인데요. 여기 이렇게 수면 밑으로 초리대가 들어가잖아요. 자, 찌는 여기 있습니다. 찌 다리의 끝이. 그런데요, 찌 다리 이거보다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원줄이 이렇게 되면은요, 찌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당길 때 이 찌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마찰력이 있으니까, 이건 내림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할 때 여기 마찰력이 있으니까 찌가 올라오지는 못하죠. 찌는 반드시 수직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리대를 수면 속으로 담가가지고 낚시할 때 여기 초리대 한 개 정도, 요 정도만 요 수면에다가 집어넣고 할 때 여기서 원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 수 있도록 이거 놓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찌가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요. 찌가 수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초리대 끝이 여기 요 50cm보다는 낮게 수면 속으로 들어가도록 담가가지고 낚시를 해줘야 찌가 수직으로 쓴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좀 텀이 길었는데요. 좀 빨리빨리 해서 요 0.찌 맞춤 이후에도 좀 빨리빨리 여러 가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